네, 수행의 향기에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구봉암 주지시고요. 그것보다는 우리에게는 수제차의 명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마음정원 선엽차 대표 선엽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도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여전히 바쁘셨군요. 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저희 네. 초대석 또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 네.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새해도 됐으니까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병원 온 한 해도 여러분들 간에 모두 평안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강 놓치지 않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요즘에 이제 각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서로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좀 서로 돕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참하고도 다녀오시고 나서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때 좀 손가락도 다치시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는 다 완치가 되신 거죠? 제가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제가 그때 차마고도에서 살짝 넘어져서 맞아요. 연골하고 인대가 파열됐는데 맞아요. 그때 그리고 병원에 안 갔잖아요. 네네네. 수술도 못 했는데 이렇게 정상이 됐습니다. 진짜 이렇게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놀랐는데 네. 이렇게 신비할 정도로 금방 나았습니다. 네. 아유, 진짜 다행이십니다. 네. 차를 드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모신 거는요, 축하드릴 일이 있어서 네. 모셨어요. 얼마 전에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6 국제 식음료 품평회에서 우리 스님의 치명 공진단차가 국제 우수 미각상에서 투스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일단 그 어떤 대회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국제 식음료 품평회, 이 정식 명칭이 벨기에 국제 식음료 품평원이 주관하는 페리어 테이스트 어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선발된 미슐랭 스타 셰프와 소믈리에 한 20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다양한 분야의 식음료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의 미각을 평가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식음료 품평회라고 합니다. 네. 인터내셔널 테이스트 인스티튜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직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의외로 꾸준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출품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출품을 네,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그 제주도의 뭐 탄산수 업체에서 출품을 해가지고 네. 탄산수 분야에서 네. 투스타를 받은 바가 있고, 올해는 또 모 대기업에서 그 프로틴 그 영양 음료 쪽을 네. 또 출품을 해서 또 상을 받기도 했고, 또 모 또 우유 업체에서 또 네, 출품을 해서 맞습니다.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 차 분야에서는 우리 선엽 스님께서 출품을 하셔가지고서 치명 공진단차가 투스타를 네. 받으셨어요. 자, 이 어떤 대회인지 이 대회 권위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1년에 활동들이 워낙 많고 네. 또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를 또 많이 출품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외국의 바이어들이 되게 저를 많이 찾고 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헝가리에 수출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냥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오셨더라고요. 한국 분이신데 네. 그 벨기에에서 한국 식품 쪽을 담당하신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분이 제일 처음에 와서 아무런 평범하신 분이라서 네. 차만 그냥 드시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박람회 끝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불교 박람회 때. 아니 불교 박람회 때가 아니라 네. 그 비건 박람회 때. 비건 박람회요. 네, 제가 이제 비건 박람회 출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에 이제 요즘에 육류에 대해서 굉장히 비건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드시고 가셨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큰 기업들이 되게 많이 100대 기업들 그 기업들이 많이 갔는데 네. 스님 차가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출품을 좀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네. 좀 바쁘니까 고민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아니다고 꼭 나가셔야 한다고 이번에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대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때도 뭐 특별하게 차를 뭐 이렇게 막 연구를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차 중에 그냥 한 박스 그냥 떼서 그냥 쉽게 그냥 보내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쯤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고 이렇게 음. 했는데 갑자기 1월 달에 네. 스님 축하드려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네. 보이스톡을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고 네. 한 2번 오셨는데 일반 전화로 이제 오셨더라고요. 네. 스님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덤덤하게 네. 별 2개를 받으셨다고 그러길래 네. 또 저는 예전에 세계 보이차 대회를 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냥 그랬 뭔지도 모르고 그런가 네. 보다.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하시는 말씀 "스님 제가 그냥 한국말로 편안하게 하시니까 실감이 안 오시죠?" 그러시면서 네. 별 하나 따기도 되게 어려운 거고 어. 근데 스님이 2개를 따셨어요. 정말 네. 스님 큰일 하셨어요. 음. 국가적으로 또 굉장히 우리 한국의 차가 굉장히 위상이 음. 높아졌고 그래서 인제 음. 그 세계인들이 우리 차에 인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스님이 만드셨다고.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인제 마음으로 좀 살짝 마음이 음. 그동안에 제가 연구했던 게 이렇게 음. 세계인들의 미각을 어. 쪼끔이라도 이렇게 붕했다는 거 그리고 네. 한국의 약차가 또 우리가 세계 속에 나갈 수 있다는 그 단초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쪼끔 약간의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제 그게 무슨 대회일까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일단은 superior taste award라고 아마 검색을 네. 하시면은 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올 텐데 이제 차라는 것이 수상을 한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브랜드가 있는 좀 대기업들에서 네. 우리 무슨 상품이 이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뭐 투스타를 받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기사를 낸 그런 기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차 분야에서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인제 스님께서 이렇게 상을 받으셨다고 하길래 '그런 대회가 있구나.' 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 전부 다 대기업만 나오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차 분야에서 상을 받은 그런 그 제품들이 쭈루루룩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전부 타이완, 차이나, 맞습니다. 차이나 네. 중간에 가다가 타일랜드, 태국 네. 그러니까 뭐 대만이 정말 압도적이고 그리고 인제 중국 차들 그리고 인제 태국 차들 그리고 언뜻 가다 보니까 그래도 뭐 그리스도 하나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유일하게 한글이 보이는 거예요. 네. '어머나.' 하고 봤더니 침양 공진단차 그러고 코리아라고 써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와 야 여기서 한글을 만나니까 느낌이 너무 다른 네. 거예요. 이 차라는 분야는 이제는 뭐 서양 차니 동양 차니 그렇게 가릴 게 없어진 정말 세계가 모두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마시는 그런 게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문화를 소통하기에 좋은 게 바로 차고 또 내면의 음. 정신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네. 대만의 차가 이렇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체가 네. 대만의 우롱티가 너무나 맛있잖아요. 우롱차. 네. 그쵸. 맛있고 맛과 향과 오미를 다 사람들의 오감을 감동시켜 주는 차가 대만의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우롱티인데 네. 사실 녹차 한 부리잖아요. 녹차를 네. 갖고 이제 맞아요. 가공법에 발효에 네. 의해서 만들어진 차인데 계속해서 사실은 우롱차가 계속해서 뭐 돌아서 이렇게 산지마다 이렇게 다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차 하면 보통 6대 다류를 이해를 하고 계신데 음. 홍차는 또 브랜딩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서양의 꽃을 가지고 브랜딩을 해서 그 맛과 향을 좀 조화롭게 다양하게 만드는데 만들죠. 네. 한국에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풀들과 음. 약재와 약초들이 이렇게 세계 속에 세계인들의 미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제가 늘 어떻게 보면 좀 강신도처럼 차를 늘 많이 자랑을 했잖아요, 늘 방송에. 맞아요. 근데 그런 음. 부분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 것이 얼마만큼 귀하고 우리께 얼마나 음. 소중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 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께 이 지금 스튜디오에 이 감도는 향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님께서 오셔서 우리 그래도 한 잔씩 마시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하시면서 네. 시작하기 전에 차를 일단 우려 놓으셨어요. 네. 근데 이 침양 공진단차를 굉장히 귀한 차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려 주셨는데 꺼내는 순간 이 약재에서 풍기는 그 향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든 순간 제가 요새 좀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두통이 항상 좀 있었거든요. 네. 머리가 너무 맑아지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고 아 진짜 이게 참 괜찮구나. 네. 항상 스님 만나면은 이 차를 드세요. 이 차를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디가 안 좋다고요? 그럼 이 차를 드세요 하시면서 네. 다양한 차를 저한테 권해주셔서 그때마다 뭔가 하나를 안고서는 아 예 감사합니다 했었는데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네. 이 공진단차, 공진단 자체도 굉장히 귀한 약재로 저희가 알고 네. 있는데요. 침향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침향 공진단차 이 차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차인가요, 스님? 이 차는 사실 만들어지게 된 사연이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차를 연구하게 된 계기도 네. 사실 제가 병원 법당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그때 사지가 마비가 와서 고통스러울 때 이제 제가 차를 먹고 회복이 됐으면서 맞아요. 독소가 배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경계가 굉장히 많이 아팠을 때 네. 한국의 그런 그 봄에 피는 식물들 보면서 정말 그때 생명력을 보면서 제가 차를 개발했듯이 네. 이 공진단차는 제가 저희 그 속가의 언니 스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셨어요. 네. 근데 같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 그 스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차밖에 없는 거예요. 차를 만들어 드리는 네, 거. 그래서 정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암 환자들은 일단 좀 영양분이 많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병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기력이 세잔해지고 그다음에 또 몸의 체온이 일단 떨어지니까 네. 그런 것들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그리고 몸의 염증을 일단 또 잡아줘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저는 300가지 이상의 식물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식물들을 좀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좀 의학서적도 보다 보니까 네. 공진단을 우리가 들어가는 한우로 원료를. 예, 많이 드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은 몸 안에 흡수가 좀 늦을 것 같고 또 몸 안에 가루가 형성이 되니까 네. 몸 안에 플러그가 생기고 또 신장의 사구체들이 또 약을 많이 쓰고 신장에 또 무리가 가니까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쉽게 영양 보충도 하면서 좀 약성의 효과도 있고 또 몸의 혈액 순환도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는 게 뭘까 하다가 차밖에 없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그 좋은 재료 가운데 이제 공진단 재료를 좀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보혈제로 참 좋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머리 두통이 아프셨듯이 금방 이렇게 네. 침투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차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한약재를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제 들어가는 한약재들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공진단 재료에다가 공진단 네. 재료만 가지고 하면 사실 약해요. 제가 이제 차를 만든 입장이라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더 좋은 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제가 더 이제 가미를 했던 침향도 또 이렇게 더 넣어서 뇌 쪽이라든가 심장 쪽에 좀 더 도움이 네. 되도록 만들었고요. 뭐 네. 여러 가지 약재들을 조금 더 가미를 했습니다. 근데 스님 그 한약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약은 너무 맛이 없었어. 그래서 네. 못 먹는데 근데 이제 차는 또 맛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이 대회에서 전 세계에서 맛있다는 거는 다 먹어본 이 미각에 있어서는 네. 자신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가지 분야로 일단은 크게 나눠 가지고 심사를 네, 하는데 맞습니다. 투스타를 받는 게 제가 그 심사 기준을 봤더니 원스타가 80점에서 90점을 네, 맞습니다. 받는 거, 70점에서 70점, 80점이고요. 80점. 80점에서 90점이 투스타고 90점 이상이 이제 쓰리스타인데 투스타 중에서도 이제 총 점수를 86.1점을 네,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5개 분야 중에서 이 테이스트 미각 부분에서 네. 89.5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맛있다에 있어서는 최고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차를 만드셨어요, 스님? 제가 있는 길목이 이렇게 바람 쐬러 오는 길목에 있잖아요. 남양주에 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연수 갔다가 저희 집에 들어오셨다가 네. 차를 드시고 와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여기 차 맛집이다. 차 맛집이다. 네, 마음 젊은 정원이. 친구들이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차 맛집이라는 말 들었을 때 네. 진짜 차가 맛있을 필요가 있다. 누구나에게. 근데 네. 역시 셰프들 역시 미술 세계적인 미각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제일 먼저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다행히 그분들의 입맛을 제가 충족시켜드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스님 여태까지 차 종류를 몇 가지 정도 만드셨어요? 마음정원에는 한 300가지 이상 만들어져 있어요. 300가지 네, 이상. 네.
그냥 길 가다가 풀 뜯어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만들면은 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님. 그렇죠. 제가 지금 제 손에 이렇게 약간 네. 상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 최근에도 어떤 지금. 식물을 만졌는데 네. 식물에서 이렇게 독성이 이렇게 예, 저기 올라왔어요. 카메라 쪽으로 한번 네.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럴까요? 라디오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네,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뭐 이렇게 핥힌 것 같기도 네, 하고 지금 이게 많이 허물이 나섰어요. 벗겨진 것 네, 같기도 이만큼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식물의 아, 독성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네.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올라오는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아, 우리가 보통 식물들을 건조시켜서 달여서 그냥 그렇죠. 드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말려진 식물을 만졌는데 이렇게 이번에 독성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걸 보면서 아, 네. 이게 속에 그냥 마셨을 때 정말 좀 아, 많은 여파가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식물이라는 자체는 어차피 독성이 사실은 약이 되거든요. 그 독성을 법제를 잘 해야지만이 그 차 식물 속에 들어있는 본연의 맛과 향이 그 식물의 강한 성질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고 자기도 나의 속에가 이런 향기와 이런 맛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다른 성분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도법을 저는 차를 만들면서 되게 많이 응용을 하는데 그 만드는 방법 또한 늘 네. 그런 것을 어떤 한 가지가 좋다고 해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한 가지의 맛과 향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게 저의 그런 약차 만드는 좀 비결인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음. 이런 데는 어떤 차를 마시면 좋을까요? 와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도 많을 것 되게 같은데요. 많으시죠? 근데 현대인들이라면 한 가지 병만 가지고 있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뭔가 차를 마시려면 하루 종일 차만 마셔도 부족하지 않을까 네, 싶기는 맞습니다. 한데 요즘 사람들한테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오던가요, 스님? 대체적으로 수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 수분이요. 네, 수분이 어, 부족해서 지금 최근에 네, 20, 30대 청년들이 갑자기 네. 갑자기 돌연사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아, 좀 무서운 말이에요. 옛날 말로 네, 따지면 급사라 그러는데 네. 직장에 출근해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관리자가 가서 보면 갑자기 싸늘해 갖고 있고 호흡이 안 돼 있는 어, 친구도 있고 그 원리가 네. 우리가 아이스 음료를 되게 많이 먹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래서 네, 그 아이스 음료가 네.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혀를 아, 붓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커피 자체가 이뇨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수분을 계속 빼는 그런 네. 역할을 하죠. 그 수분을 빼내고 피곤하니까 그거 차가운 아이스만 먹고 또 물을 보충을 안 해주다 보니까 심장도 사실은 우리가 심장은 모터잖아요. 우리 몸에 네, 혈액을 돌리는 모터인데 네. 우리 자동차가 오일이 없으면 차가 못 굴러가듯이 음, 우리 몸의 심장도 물이 없고 수분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데 물을 보충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많은 병이 왔고 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또 사람이 그 병원에 가면 요즘에 다 해부를 다 해서 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열어서 보면 혈관이 다 끈적끈적 다 말라 돼 있대요. 다 들러붙어 있고 기름이 꽉 차 있고 아, 혈관이 혈이 돌 수 없게끔 이게 한국인의 지금 현대 젊은 친구들의 식단 자체가 인스턴트에 기름진 음식, 단 거. 차가운 음료, 네. 과당에 이런 것들을 드시다 보니까 혈관이 염증으로 그냥 꽉 차 있고 각 장기가 다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차를 말하기 전에 먼저 어느 자리에서라도 좀 복지 차원으로라도 회사에서 꼭 좋은 정수기 정도는 따뜻한 물을 직원들 일하다가 누구라도 쉽게 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주면 기호에 따라서 자기들이 뭐 이런 차 저런 차를 또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수분 공급이 지금 제일 급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몸 안에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아모니아 가스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모니아 가스가 공기로 혈관을 이렇게 많이 메우고 있어서 눈이 침침하고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경우들을 되게 많이 호소하는데 네. 머리로도 맑은 혈액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 차가 들어가면 그걸 분해를 시켜서 소변으로 굉장히 많이 배출을 시켜줘요. 아, 거품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소변을 보고 차를 마시고 나서 거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좋은 효과다. 제가 이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게 네. 영양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영양이요? 뭔가를 많이 먹는다고 먹잖아요. 네네. 또 단백질, 고단백의 식품도 먹긴 먹는데 네. 골고루를 드시기 때문에 영양제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 좋은 건강식품 만들려 보니까 음. 그 호르몬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서 그 요즘에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암들이 여성 질환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네. 일단 몸을 좀 씻어내주고 나서 그다음에 음. 자기가 또 체질에 맞는 그런 차들을 조금 네. 더 영양 섭취도 하면서 드시면 사실 피곤하다는 거는 몸 안에 독소가 많아서 졸리는 현상이거든. 간이 해독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몸이 피곤한 거는 영양이 부족하면 이렇게 사람이 늘 졸아요. 아이들이 기력이 없으면 이렇게 어렸을 때 막 네. 이렇게 비실비실 하잖아요. 제가 맨날 네. 그랬거든요. 누워만 있었어요. 거의. 예, 그런 아이고. 것처럼 네. 진짜 어떻게 내 몸이 구성돼 있고 자기가 자기 몸을 주권을 해보가는 그런 좀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스스로가 자기 몸을 좀 챙길 수 있도록 이제는 사회의 그 어떤 캠페인 운동 사실은 국가에서도 의료보험료라든가 복지 되게 잘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최첨단의 AI 시대에 문화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많이 깨어 있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삶의 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복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건강 계몽 운동도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또 치성을 해가지고 독감이 좀 엄청나더라고요. 예, 지금 사실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약간 목도 이렇게 조금 불편한 걸 그게 비말 상태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 그런 부분도 또한 저희가 예방 차원으로 정말 이런 따뜻한 음료 차 마시는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 그 현대인들의 건강 얘기 나오면은 갑자기 막 말도 빨라지시고 거의 이런 얘기하면 아마 3박 4일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약차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 홍차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도 있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는 많이 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땅에서 나는 재료를 직접 또 키워서 또 직접 또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체질에 맞는 그런 음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시는 이유가 약간 몸에 좋은 음료를 먹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몸에 좋은 음료도 드시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네.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 세대까지는 어른들에게 네. 그 전통과 문화를 익힌 세대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래로는 이제 많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신토부리들을 많이 놓치고 우리의 문화를 많이 놓치기 때문에 정말 옛날 어른들 선대들이 드셨던 그 음식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가 잘 건강하고 또 마음도 또 예뻐지잖아요. 자연의 음식을 드시다 보면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저는 우리 것을 잘 지키고 연구하고 또 후대에게 이걸 전승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고 여기 한 가지 덧붙이다 보면 네. 사실 제가 이제 차마고도기행 다큐를 찍고 왔을 때 그때가 2024년도 4년이죠. 네. 10월이었는데 그때 9월 23일쯤에 유네스코의 차마고도 경매 지역이 등재가 됐어요. 네. 이게 차의 군락지가 등재가 됐고 또 보이차가 또 등재가 됐어요. 네. 그만큼 이제 세계에서 주목하고 차도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 이제 세계인들의 이게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벌써 이걸 재패를 하고 싶어 했고 제가 중국에 2016년, 17년에 CCTV 2번 출연했을 때도 이 한방차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했었고 제가 작년에 또 중국의 베이징 옆에 핑구 농업중간청 기술연구소에 네. 이 다른 업체들과 같이 갔을 때도 이 차를 자기들에게 이렇게 기술을 공장을 원하면 공장을 지어줄 수가 있고 돈을 원하면 돈을 줄 수가 있고 아니면 차 회사와 콜라보를 원하면 세 가지를 이렇게 콜라보를 시켜서 해줄 수 있다. 모든 조건을 원하는 대로 충족해주겠다고 그 정도의 이렇게 관료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만큼의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넓은 나라고 또 약재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금 빨리 우리도 선점을 해서 우리의 문화를 우리 주권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문화 강국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차라는 것은 우리의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식문화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무궁무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좀 한번 마셔볼까요, 스님? 네, 한 잔 드셔보시죠. 네, 좀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또 우려주셨는데 이렇게 티백으로 간편하게 만들어 네. 주셔서 티백 하나로 6리터 정도를 우려서 네. 마실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향이 은은하게 그 한방 근데 한방 차이 그 걸쭉한 맛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스님. 네. 침향과 공진단의 그 은은함이 깔리면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기분이 맑아지고 화해지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진단 차에는 식물 자체가 단단한 식물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좀 사람들이 신경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스님들이 저보고 차돌 같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오뚜기 같다는 말씀도 많이 네. 하시고 바위돌 같다고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바로 제가 이런 단단한 식물을 이렇게 잘 이렇게 우려서 마셔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좀 단단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스님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 드리면 1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네. 간단간단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신과 리체 리버먼십. 두 가지 얘기해 주셨네요. 네. 왜요? 오싱은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인데 그게 7부작 책인가 기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장편이었는데 7살 어린 소녀가 쌀 한 가마니에 그 어려운 시절에 팔려가잖아요. 맞아요. 팔려가서 그 인생의 그 여정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말도 안 만큼의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그래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를 또 잘 성장시키고 그리고 더 성장시키면서 그 살아내는 이야기. 남의 그 어려운 아이까지 키워주잖아요. 부모를 잃은 아이까지 성장을 시켜주면서 80년에 걸쳐서 자기의 그 삶을 완숙시키는 그 과정,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그 사랑이란 게 있잖아요. 90세가 넘은 자기 첫사랑의 그 사랑과 또 아름다운 또 해우를 해서 아름답게 네. 향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사람들에게 좀 조금만 해도 힘들고 막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이 참 저에게는 그 어린 소녀가 그 세상을 헤쳐나갔을 때 그 마음, 그걸 제 마음속엔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또 한 권에 네, 대해서는요? 리체 리버먼십 그 책은 어떻게 보면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저를 성장시키는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내면에 저도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고 늘 실수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가 성찰할 수 있도록 저를 반듯하게 세워줄 수 있는 저의 정신적인 지금 좀 약간 부처님 법과 경전과 함께 멘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잘 잊어버리고 잘 살고 있는데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습관이고 편리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인생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 있죠. 기쁘거나 슬프거나 언젠가요? 저는 제승공양대 대만에서 제승공양대에 갔을 때 네. 그 제가 불자님들께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그 대회가 있어요. 네네.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을 때 정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느끼지 못한 그 온몸의 전율과 그 감동을 그때 느꼈는데요.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론은 저의 수행인 것 같지만 스님들의 수행인 것 같지만 그 법을 드러내는 거는 부처님의 법을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수행을 잘함으로써 부처님 법을 더 멋지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승제라던가 이렇게 네. 공양제를 보면서 그 전율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때 정말 맞아요. 스님이 되기를 참 잘했다.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세상의 인연을 다하고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바람처럼 물처럼 그냥 그 모든 걸 그냥 그 호흡을 그냥 따라서 편안하게 그냥 맞이하고 싶습니다. Say goodbye. 네. 알겠습니다. 자, BBS 초대석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 구봉암 주지이자 수제차 명인이신
마음정원 선협차 대표 선협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정원도 남양주에 있고 그리고 구봉암도 남양주에 네. 있죠. 뭐 예전에 그 뭐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던 사람도 들어와가지고서는 차 마시고 가고 뭐 그런 얘기도 길을 잃은 예. 사람도 들어오고요. 길을 잃은 사람들 들어오고 이제 지나가던 30대 공무원도 들어와서 차가 맛있다고 마시고 가고 거기서 또 차도 우려서 이렇게 또 오다 가다 들어오는 네. 사람들 상담도 해주시고 차도 직접 또 연구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스님께서 요즘 가장 고민하고서는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열중하고 계시는 게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은 차를 또 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차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것인가. 앞서서 이제 중국의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또 약간 빠뜨렸지만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사실은 차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만을 참 잘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대만의 뭐 그 차 브랜드인데 그 대만을 놀러 갔다 온 분들이 차를 많이 사오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사와서 그게 갑자기 SNS에서 확 퍼져서 나도 그 차 맛있는데 나도 사고 싶은데 나도 사고 싶은데 통판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SNS에 한국어 사이트를 연 거예요. 네. 그러고서는 너무나 그 대응을 잘하면서 이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뭔가 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참 한국을 알리고 일단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이 좀 호응을 잘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선엽 스님의 침양 공진단 차가 네. 포문을 연 것 같은데 헝가리에 또 뭔가 수출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뭘 수출하신 거예요, 스님? 궁금해요. 아, 작년에 헝가리에 네. 제가 이제 만남에 맨날 이렇게 한번 한국의 약차, 계절 약차들 되게 선물 하나씩 제가 드린 경우도 뭐 많는데 선엽차도 주시고 무슨 팥차도 주시고 뭐 온갖 차를 다 뭐 네. 우엉차도 주시고 여기저기 만나면 차를 많이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 헝가리에 네. 구기자차하고 구기자차. 네, 비트생강차하고 비트생강차 맛있어요, 스님. 네, 그다음에 여주차하고 여주차도 맛있어요. 네. 저 다 먹어봤네요, 스님. 네, 그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었던 아. 티빅차가 수출이 됐는데요. 아. 수출이 정말 됐어요. 네. 제가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국위선양하셨네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음. 굉장히 제 차를 고급차라고 이제 품평을 해줬고 우리는 어. 헝가리 문화원과 코트라가 함께 연동을 코트라가. 예, 제가 코트라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했는데 네. 코트라와 연동을 해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한번 하겠다. 문화원에서 이제 차 네. 행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화적인 것도 하고 저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약차를 일단은 좀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문을 내야지 이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의 약차를 유네스코에 빨리 등재시키도록 이제 그 포문을 좀 열어서 저희 아카데미 학생들이나 주변 이제 강공소에 계시는 분들 정말 이거 국책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도 보시는 분들께도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또 그 생각을 못해 여기 좀 스님 약차를 좀 쫙 깔아놓고 TV를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약차 하니까 막 한방으로 뭔가 일단 치명 공진단차 하니까 한방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약차 종류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네네. 비트 생강차, 작두콩차, 작두콩차, 호박파차, 호박파차 맞아요. 네. 또 이런 차들 그다음에 돼지감자차, 돼지감자차, 여주차, 여주차, 네, 예. 한방차, 한방차, 네, 그리고 일반 홍차, 홍차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보이차도 있고, 보이차도 있고 네. 울롱티도 있고, 우롱차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차로는 지금 현재 농업진흥원하고 하는 히비스커스 차가 히비스커스도 있고. 네. 이제는 우리나라에다 직접 심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양의 에너지를 받고 그거를 수입한 히비스커스가 아니라 우리나라 히비스커스 네. 거기에 굉장히 여성들에게 네. 좋은 성분들이 네. 많아서 그 연구를 다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에게 했는데 와서 저랑 같이 이제 좀 그것도 음. 연구를 한번 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시대가 이제 정말 문이 너무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네. 이제 어떤 우리 것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교역을 하긴 하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것을 좀 잘 지키면서 또 우리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길들이 정말 좋은 세상이 돌아왔어요. 네. 근데
혼자 사실은 스님이 혼자 호미자루 하나 갖고 시작한 일이잖아요. 뒷밭에서 진짜 네. 키워가지고서는 네, 하나하나 호미자루 손으로 하나 갖고 이 만들어서. 약차를 어떻게 보면 지구에 있는 뮤지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식물 음. 뮤지엄이 약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낼 때 음. 좀 어려움이 사실 많았어요. 사찰 음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조계종 그렇죠. 종단과 이제 이렇게 결합이 돼 어느 있는 정도 이제 형성이 다 돼 있는 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약차가 계절 약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 사찰마다의 어떻게 보면 특별한 또 차들이 네, 있어요. 옛날부터 드시던 스님들이 드시던 맞아요. 차들이 있으니까 그 뭐 청양에 가면 구기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청양 네. 쪽에 가면 구기자를 사찰 약차로 특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영평사 가면 우리가 저 구절초코차를 또 있잖아요. 네. 그걸 하고 또 바닷가 쪽에 가면 네. 해수 강국차 같은 것도 또 그것도 특화시켜도 되고 또 강원도 가잖아요. 강원도 가면 거기에 그 또 강원도에 나는 뽕나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맞아요. 마가목 뽕잎차. 같은 도 좋잖아요. 네. 그런 것도 특화를 해서 우리가 그 제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제가 최고가 아니라 그냥 각 지역의 사찰에서 이제 문화를 같이 보급하고 옛날 전통적으로 스님들이 드시던 계절 약차들이 많죠. 연근도 차로 드셨잖아요. 연꽃이 오, 있는 곳에서. 맛있더라고요. 예, 연꽃도 연잎차도 타를 만들어서 있고 드시고. 연꽃차도 근데 있고. 요즘에 이제 명상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는데 네. 저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불교의 수행의 체계는 그 5원의 색수상 행식인데 그 색수상 행식이 몸의 지수화풍 사대와 그다음에 청황적복의 오행의 칼라 있잖아요. 근데 네. 식물의 칼라와 내 몸속에 그 오장육부의 칼라가 있잖아요. 그걸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온도와 영양분에 의해서 느낌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또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 표상작용이 만들어지고 또 생각에 뭐 다양한 의식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차가 수행의 가장 첫 번째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과 연계를 해서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또 프로그램 연계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약차를 같이 협업을 해서 유네스코에 빨리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시대가 변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모든 카페들이랑 사찰에도 증문 인력 때문에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녹차 농축액이라든가 이런 오. 공진단 농축액, 한방차 네. 농축액을 그러니까 한차 위주의 그런 네. 차들을 네. 농축액을 만들어서 기계에다 넣어요. 아. 무인 시스템으로. 아, 그러고 사실은 그 간단하게 차를 마시는 방법을 요새는 많이들 네네.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물론 다구를 다 제대로 갖추고 커피도 직접 다 내려가지고 먹는 것도 있지만은 소위 커피도 포션 커피라고 해서 그냥 그렇죠. 엑기스를 농축액을 물에다 탁 타가지고 네. 먹는 거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녹차도 그렇게 마실 수 있게 제가 그걸 이제 만드셨다는 이번에 개발을 개발을 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 서면에 아. 녹차 농축액을 만들어서 음. 처음으로 이번에 납품을 했어요. 별걸 다 만드시네요, 스님.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차가 다른 나라 차에 비해서 성분이 너무 풍부하다는 거.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너무 많아서 녹차를 추출을 했는데 네. 그 라떼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굉장히 부드럽고 녹차가 그 그냥 따뜻하게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젊은 친구들의 또 기호에 맞게끔 시원하게도 네. 마실 수 있으면서 또 풍부한 거품을 원하니까 네. 그 말차처럼 막 휘젓고 가루를 넣지 않아도 네. 성분 자체에서 사포닌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차도 개발을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스님이 차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뭐 녹차인가 뭐 내지는 보이차인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뭐 약차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약재로 하는 뭐 그런 차인가 할 텐데 아마 지금 말씀 들으시면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서 차를 만들 수 있고 각 또 사찰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차들이 네, 있다는 거,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차가 될 수 네.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또 전통적으로 내려온다는 건 그만큼 몸에 좋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어느 사찰인가 그 스님께서 에세이 쓰신 거 보니까 어느 스님께 쓰신 거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차가
그 가마솥에서 밥을 퍼내고 나서 그 누룽지 그 끓인 숭늉차. 물 숭늉차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녹차 엑기스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말차가 한동안 너무 인기가 있어서 말차 가루가 없어서 못 팔 동이 났죠. 정도로 동이 났어. 예, 지금도 네, 그렇다고 하면서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말차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한국에서 카페에서도 matcha라고 써서 네. 일본식 발음으로 파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흐려져 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화라는 데 있어서 한국의 K문화라는 거에 한국의 차에 대한 거, 전통 차에 대한 거, 약차라고 말씀하시는 전통 차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정말 많은 노력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스님 말씀 그래서 들으니까 이게 많이 지금 드네요. 제일 중요한 게 네. 우리가 글로벌화되고 세계화되는 거에 가장 근본은 우리 거예요. 우리 것을 온전하게 언어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그런 모습들, 그 문화적인 것들, 패키징 같은 것도 사실 이번에 공진단차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네. 그런 외관적인 것까지 다 보고요. 그다음에 오. 그 고객 니즈를 얼마만큼 충족을 했냐까지도 5가지 품평을 하는데 그 5가지가 우리가 아는 뭐 색향이 맛이 아니라 네. 그 안에 세부적인 테스트가 굉장히 한 10개 이상씩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200명이 그걸 다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 온전하게 우리 것을 잘 지켜서 그걸 가지고 그 강력하게 세계에 진출을 해야지 우리 걸 왜곡시켜 버리면 김치처럼 뭐 기무치가 돼버리고 이상한 현상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전통적으로 어떤 차에 있어서는 강국이고요. 거기 또 일본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복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한푸와 한복을 적당히 네. 섞어가지고 네. 마치 그 중국의 한 지역의 전통 민속 의상인 양 그렇게 또 왜곡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차라는 거를 그냥 중국 차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정착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부분들. 제가 정말 이거는 꼭 알려줘야 할 게 뭐냐면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차는 영국의 차고요. 그 뭐 인도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뭐 베트남 같은 데서 나오는 모료를 갖다가 그렇죠. 그들 나라에서는 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자기 나오는 꽃을 브랜딩을 해서 만들어낸 게 홍차예요. 네. 그리고 뭐 대만도 우롱티가 또 세계적인 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보이차도 또 중국의 보이차도 세계적인 차예요. 네. 또 일본 이웃나라 일본도 말차가 세계적인 차예요. 네. 그게 종류가 다 하나예요. 녹차. 네. 카멜레아 시네시스라는 동백나무가의 차나무를 가지고 그 발효법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네. 한국이 세계의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 모든 걸 사천수종의 식물을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특출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중국에는 그 연잎이 많이 나고 뭐 연근이 막 있어도 그걸 어떻게 만들지를 몰라서 저한테 그때 의뢰가 온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연근차도 만들었고 맞습니다. 또 구기자도 차도 늘 만들어 먹었잖아요. 네. 사실 거기 가보잖아요. 그냥 말린 구기자 그냥 따뜻한 물에 톡 넣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기자를 법제를 했잖아요. 네. 그 옛날 청주라든가 이런 게 담가서 네. 찌고 또 말려서 구중구포를 해서 내고 네. 그리고 녹차도 세계 없는 청태전 같은 그런 돈차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뭘 했죠? 가을에 녹찻잎을 타서 우리가 봄에 하는 녹차가 아니라 가을에 찻잎을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그걸 채셔서 약재를 넣어갖고 만들었던 그런 차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세계의 차의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모든 재료를 뭐 야채부터 시작했고 약재, 약초까지를 다 차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한국의 기술이라는 거.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한국의 약차를 많이 드시면 건강해지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차도 마시고 아마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나라의 차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아마 오늘 새로운 것을 좀 다시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올 한 해도 고민하시는 일들 또 추진하시는 일들이 모두 두루두루
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차를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네. 건강하셔야 돼요, 스님. 네, 감사합니다. 손 여기 지금 그렇게 네. 된 거, 네, 예, 네. 이거 네, 괜찮으시겠어요? 좀 지나면 이제 다 좋아져요. 그 지금 싸우고 계시는 그 새로운 재료도 어떻게 다 제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네. 제압을 해서 네. 원래 독성이 다 약이 되니까 네. 잘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잘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성의 차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재료로 또 좋은 차 들고 네. 오시기를 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